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시죠 감독님. 마스크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쓰고 해야 되나 아니면 관계자분이 계시면 밖에 나가.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그 관례상 그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 외부에 들어오면 온도 체크를 다 하고요. 네, 온도 체크 이후에 보통 이제 관객석은 뛰어 앉으셔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둘 같은 경우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절대 마주보지는 않겠습니다. 관객분을 위주로 보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감독 공만대고요. 오늘 모비토크에서 힐링 시네마 우리 감독님 모시고 하늘보리를 자꾸 보리만 보면 자꾸 해내더라고요. 나는 보리 영화 어떠셨어요, 여러분? 좋았어요. 네, 재밌었습니까? 네. 김진유 감독님을 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는 보리가 연출한 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시라고. 네, 네.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네, 강릉에서 오늘 지금 오신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이제 익산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익산에서 있다가 광주에서 일정 보고 오늘 오는 길이에요. 와, 스케줄이 엄청 바쁘신 거예요. 오늘 불러주시는 데가 많아가지고. 네. 좋은 영화니까. 네. 영화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네, 상영하고 이제 토크하는 것 때문에. 네. 해외에도 지금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해외도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아이고, 이제 안타깝다. 영상으로 이제 대신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진짜로 그 칭찬을 떠나서 격차 그 이상으로 감동으로 지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제 감독님을 모셨으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경우는 이 관객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목이 일단 나는 보리. 네. 그래서 내 이름은 보리예요라는 것도 있고 하늘을 날고 싶은 자유로운 초등학교 4학년에 나는 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을 뭔가 보리라 하는 그 보리가 있는 거. 어떤 의미에서 원래 영어 자막도 네, 그 영어 제목이 그 IC였거든요. IC. 네. 알다였고 한국 분들이 보시면 또 나는 보다라고 또 느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문 제목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시는 게 세 가지 제목의 의미가 맞거든요. 처음에는 시나리오 쓸 당시에는 소원 혹은 여름 방학이었어요. 저 여름방학이 조금 더. 네. 네. 근데 다 이제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이제 이게 보리가 조금 당당했으면 좋겠다 더. 그래서 나는 보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는 보리 그리고 볼 것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나는 보리라는 제목을 짓게 됐죠. 그러면 프린팅하기 전에 그 편집하는 동안까지도 제목을 그렇죠. 시나리오 탈고할 때 이제 아예 나는 보리로 아예 그때 보통은 이제 영화를 만들면 메인 타이틀을 본인이 작가가 제목을 정해놨는데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나리오 탈고할 때 네, 이제 마무리할 때 쓸 때까지는 소원 혹은 여름 방학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네.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나는 보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나는 보리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일단 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보리도 좋은데 우리 정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우는 실제 장애인이고요. 아닙니다. 그 지금 영화 속에 있는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청각 장애인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저희 어머님이신데 평상에 앉아있던 분들 중에 한 분. 세 분 중에 네, 어머니 저 실제 어디 쪽에 왜 구석 쪽이었어요? 맨 구석 쪽에 있었던 분이고 두 분은 이제 고모와 큰엄마였거든요. 실제? 네, 실제. 그래서 그러셨구나. 배우들은 다 이제 비장애인입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정우가 너무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도 너무 해맑고 아 그러셨구나. 그 평상의 세 분 중에 보리 학교 가니? 했던 그 네, 분이 그분들도 고모와 큰 고모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세 분 또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네, 또 아. 가족들이 다 종종. 그러셨군요. 그 이제 가족 얘기가 잠깐 나와들었는데 그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소리를 보고 계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지금 부모님이 다 네, 청각장애인. 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이시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영화의 80%는 제가 느꼈던 감정들 혹은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의 기록 같은 영화입니다. 실제 감독님의 얘기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왔을 거고 제 주변에도 연기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도 몰랐어요. 전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여자 배우인데 어느 날 한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한다. 이제 듣는 거하고 좀 다르죠. 제이 씨. 근데 네,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도 이제 잘한 모습을 보고 되게 와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역시도 이렇게 작품도 훌륭했지만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정서를 고스란히 또 반영시킨 감독님도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얘기. 운이 좋았습니다. 배우들을 잘 만나가지고요. 제가 현장에서 배우들한테 디렉팅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하시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방치하신 거예요? 네, 방치했습니다. 처음에 그 보리가 어느 길을 걷죠.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정확히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마스터샷을 네. 올라올 때. 근데 영화의 엔딩 장면에 그대로 얹혀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곳이 어디고 지금 어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했는데 처음에 안녕은 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넘어갔는데 마지막 때 그 안녕은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냥 뭐 단순히 그 영화로만 생각해 보면 아빠한테 하는 안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편집할 때 당시의 마음은 이제 이 영화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안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랑 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보리라는 인물이 어떤 청각 장애인가 그냥 청인가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바다와 땅과의 경계를 가로질러 가는 어떤 한 인물로 계속 보여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꼭 그 공간은 이제 주문지라는 곳에서 다 찍었는데 네.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강릉 주문지. 네. 모르고 있다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배경이 어딜까? 내륙 어디 같은데 계속 추측하면서 봤거든요. 공간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랑 시장 갈 때 주문진 시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가 주문진이구나. 근데 진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양양으로 간 거고. 실제 거기는 이제 외갓집이죠. 네, 외갓집이 양양인데요. 근데 실제로 영화 속에 나온 그 외갓집은 강릉에 있는 어딘가이고요. 네. 제가 실제로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외갓집을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네. 할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다른 집을 급하게 구했죠. 영화라는 게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죠? 해주신다고 했다가 이제 촬영 전전날에 할아버지께서 안 돼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수소문해서 구한 집이 이제 강릉에 또 지인의 집이었던 거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게요. 그 영화 라스트의 경계선상에 있는 말씀하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물론 그 길이 어떤 길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겨놨겠지만 이상하게 테트라포트로 밀려오는 파도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집에서 보면 장애인 속에 비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은 비장애인 속에서 장애인 한 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성장 영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리가 돼서 이 영화를 봤는데 유독 들어오는 저는 이제 같은 연출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르는 다르지만 유독 보리가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장면이 많아요. 처음에는 구름을 POV 샷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소개를 안 해요. 근데 이상하리 마침 답답하면 늘 평상에 어딘가에 누워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세수를 하는 장면 같은데 이상하게 물속에 오랫동안 얼굴을 담는 장면도 많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던 건지 이것도 그냥 배우한테 야 해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저도 이게 연출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장편 영화에서 어떤 큰 의미를 담지는 않았어요. 평상에 누워 있고 이제 물에 이렇게 담는 순간을 찍을 때 크게 생각을 안 했었고 어떤 별다른 의미가 사실 없어요. 어떤 그때 시간 흐름에 있어서 감정 표현이었거든요. 뭔가 보리가 항상 누워서 편안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영화 속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얼굴에 물을 담을 때는 네. 이제 정오이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담는, 고민이 있을 때 담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표현, 감정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모습도 있는 건가요? 어릴 때? 네, 제 모습도 있고요. 거의 제가 누워 있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하늘 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네. 지금도? 네, 지금도. 네. 지금 아. 그래서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들이 좀 게을러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모님은 이 영화를 보셨고 네. 첫 반응이 뭐였었어요? 네, 지금 부모님이랑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대화를 하지 못해요. 뭐냐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정식적으로 수어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어떤 제스처 형태 네. 형태로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화에서도 거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네. 네. 저도 지금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의 영화를 보고 첫 반응은 영화관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셨어요. 전 밖에 있었고 네, 네. 그때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게 네. 일종의 저한테는 대화거든요. 네. 눈으로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이렇게 두 번 끄덕이고 아.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는 어떠한 표현을 하시고 아. 되게 쿨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되게 쿨하셔가지고 그냥 아. 네, 별다른 영화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냥 잘 봤어 아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죠. 지금이야 이제 덤덤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그 순간 그 순간 0.001초 네, 그죠? 네, 찡한 게 있죠. 아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장하다 잘 컸다 뭐 그런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버지하고는 눈을 안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영화를 보고 그냥 바로 버스 타러 가셨어요. 아, 네. 오히려 진짜 아버지 같다. 네, 아버지가 그냥 나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있을 테 뭐 이렇게 보고 와 약간 이런 형태로. 아. 왜냐면 그때 손님들을 많이 시사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되고 강릉의 이제 신영극장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영화 속에 나왔던 친척분들하고 시장 어르신들하고 네. 상인분들하고 이제 영화에 도움 주신 분들을 다 모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부터를 해야 됐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먼저 가셨죠. 아, 그러셨군요.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랑 좀 다른 그 뒷모습만으로 말을 다 하고 가는 그렇죠.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보통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이거 되게 코미디로 봤거든요. 네, 저도 예. 마음은 그랬습니다. 네, 성장하는 아이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그렇지만 조금은 3인칭 시점에서 실수 보려고 노력했던 이 영화들이 한데 딱 하나 불편한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나는 이 영화에서 전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따뜻하게 그려졌던 건데 유독 의상실에 있는 두 분은 아주 현실적인 냉정함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배치는 일부러 하신 건가요? 네, 일부 하긴 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시퀀스가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 실제로 워딩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거슴도론을 조용히 주고 갔죠 그때는.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화를 이제 단편 영화로 만든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장편 영화에서 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단편 영화에서는 그 물총에 오줌을 담아서 가게를 뿌리는 장면으로 막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육성으로 너무나 현실적이게 이거 엄마가 주래요 이런 복수를 하는 거죠. 소소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둘 중에 어떤 복수가 더 나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오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저 오줌이 좀 더 해보고 싶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 진짜요? 네. 볼이랑 비슷하기도 생겼고. 근데 저만큼 성숙해지게끔 만들지는 저희는 못했어요.
근데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한 집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감독님도 아마 초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있을 거고 윤영이라는 게 굉장히 살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투영시키면서 어떤 디렉션을 좀 많이 주셨어요? 보리한테. 아, 배우들한테 사실 막 특별한 요구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캐릭터는 그냥 마냥 행복한, 마냥 쾌활한, 유쾌한 네, 친구로 네. 시나리오를 썼었고요. 근데 이제 김하성 배우가 본인이 해석한 보리는 네.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 아 그래 그러면 너가 더 하고 싶은 대로 더 해봐 이러고 더 하게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보리의 보리가 나타난 것 같고 특별히 보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정말 제가 현장에 PD가 없었어서 제가 PD 역할까지 했어야 되는 아, 부분이 그랬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를 온전히 믿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너무 잘하던데. 너무나 복을 이 영화 찍고 나서 되게 큰 생각을 했어요. 복을 진짜 계속 받고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고 배우들도 저를 더 위해 주시고 그랬죠. 네. 아무래도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하는 데까지는 본인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리는 이상하리 마침 물의 얼굴을 담글 때와 드러누워서 하늘 볼 때랑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표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깜짝깜짝씩 놀랐는데 수많은 어떤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담고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한 모습도 역시 그 아이가 생각하고 해석한 거예요. 네, 그게 아성 배우가 실제로 하셨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뭐가 힘들었냐?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네. 뭐가 제일 힘들었고 고민이 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를 보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한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으로 더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네. 표정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저는 좀 더 이렇게 더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를 요구를 했었지만 근데 보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데요.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감독님이 보는 한 결에 네. 약간 다른 결이 좀 들어와 네. 있는데 그게 또 튀겨나가지는 않아요. 네. 좋은 거죠. 관객분들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씩 질의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감독님하고 오셨으니까 아주 가벼운 얘기라도 좋습니다. 보통 이런 Q&A를 하게 되면 잘 안 물어보셔요. 또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감독님 직접 오셨으니까. 저는 영화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저는 이런 토크 시간을 영화 상영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해주셨으면은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정말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상영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것이 실화였고 감독님의 가정사였었고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전해주셨으면은 네. 더 나오는 걸 느끼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종의 스포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 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영화라는 게 저도 만들고 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영화를 미리 말해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정보 없이 보고 난 뒤에 이 충격파를 받을 때가 더 오래 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 알고 이 영화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는 두 번 봐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를 아셨으니까 좋은 의견이세요. 그것도. 네. 관객분들은 조금 그래도 10대, 20대 분들은 뭐 포털에 뭐 이거 어떤 내용이야 하고 이렇게 대충 뒤져보고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관습적으로 저처럼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에 접어든 분들은 그냥 와서 봐요. 좋으면 그냥 봐야 되겠다. 시간 나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 제가 한 장면이 굉장히 또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빠랑 낚시하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아는데 초리대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근데 청각장애인이니까 시각적인 것만 눈여겨보지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딸 아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리가 못 듣는 거 다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방울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같이 고개짓하고 같이 반응하면서 처음으로 던진 말이 아빠 나 안 들려도 괜찮으라고 했을 때 딸에게 해주는 멘트가 완전 뭉클 다가오던데. 예. 그것도 실제 아니요, 실제 그것까지는 실제는 아니고요. 그건 상상의 영역이었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들리던 안 들리던 맞아요. 똑같다라는 부분이 이게 뭐 장애가 있던 비장애인이건 같다라는 점들을 얘기해주고 싶었고 이 보리에서 그런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에서 장애를 소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불쌍한 네, 존재하고 꼭 필요한 영화를 보고 나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거 저도 알죠. 아는데 네. 그러니까 장애 가족 안에 있으면서 그런 불편한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장애랑 비장애의 경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언어의 소통이라는 게 감정의 소통이 먼저인데 꼭 그렇게 수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수어라는 말도 요즘에는 예전에 수화였는데 네. 바뀌었죠. 네, 그게 이제 2014년도에요. 그 한국 언어가 두 가지거든요. 한국어와 한국 수어에서 공식적으로 언어로 인정을 네.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수어라는 표현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네. 사실 수어랑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같은 건데 이제 정의 내리기. 네, 정의 내리기는 같은 건데 이제 뭐 언어로서 인식하자라고 해서 수어로 표현을 하는 거이죠. 네. 자, 좋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영화 학도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데뷔작. 네, 장편 처음 장편 네. 처음 데뷔작이고 그 전에는 단편 단편을. 데뷔작이었던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학생분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그 영화를 볼 때 보리만 단독으로 나오는 샷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리가 나올 때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에 귀뚜라미 소리든 닭 소리든 이런 게 들렸는데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혹시 연출이신지? 네,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조금 수어를 더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뺀 정도는 있어요. 근데 뭐 일부러 그 현장에 있던 사운드를 이렇게 다시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녹음을 한 사운드 가지고 영화를 믹싱 작업을 했고 그 씬을 찍을 때 조용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연의 일치이긴 하겠지만 그런 우연의 연출이 또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신이 만들어준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이 편집하셨나요? 신이 조금 도와준 네네. 운이 좋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겸손도 하시고. 네. 좀 이해되셨나요? 네. 네. 또 혹시 다른 별개 네. 혹시 이제 나는 보리 다음에 혹시 다른 이제 차후에 나올 작품을 생각한 게 있나요? 네. 차후에 나올 작품을 생각하시는 이 연장선상이 아니면 다른 이 다른- 연장선상이나 혹시 이제 다른 영화 네.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거의 다 썼고요. 하나 둘 다 어쩌다 보니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는 바다를 두고 즐기는 서핑남과 생계를 유지하는 해녀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좋다. 그 양양이죠. 그쵸 양양이요. 서핑 나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대, 20, 30대 초반의 여자가 주인공인데 농인이에요. 그리고 농인인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케스트라 그 유이치 사카모토의 코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 유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그 지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되게 수화 통역사 같은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이
저 모습으로 음악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나리오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마 다음 작품 이 두 가지 중에 이거나 아니면 또 제안받은 게 있으면 그 제안받은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선물을 계속 보물상자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고 가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직접 겪으면서 보는 세상의 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감독님. 좀 똑같다라고 느끼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창작의 범위에서 조금 그래도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일반적인 세상을 보는 편차가 조금씩 다를 것 같다라는. 그럴 수 있겠죠. 삶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2016년도가 연도는 기억이 정확히 생각이 나는데 2016년인지 17년도인지 부산영화제를 가서 아무 영화나 보자 이번 컨셉은. 그래서 아무 영화를 보러 갔다가 트라이브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영화인데 트라이브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 농화 얘기예요. 청각 장애인 얘기인데 이 번역이 없어요.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우리 자막은 있었잖아요, 그죠? 자막이 없는 영화. 근데 그거는 철저히 감독이 의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세계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근데 봐줘요. 그것도 다른 나라 언어인데 그 과정이 이해되고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까지 다 보고 나서 와, 이 장면, 이 영화 뭐야? 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상하리 마침 더 따뜻한 영화였고 자막도 사실 정우랑 또 보리 친구랑 얘기하는 대사들은 다 그냥 짧게 소화해서도 길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 없이 단어적인 것만 나열이 됐어요. 그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일부러 그랬고요. 처음에 어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수어를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다, 혹은 수어의 어순들을 조금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어 형태로 이렇게 수어가 이루어집니다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또 보리의 감정이 처음에는 들린 척하기 이전에는 어떤 단어 형태로 들리다가 마지막에는 문장 형태로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의 감정을 또 다른 형태로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단어의 형태로 받아들였다가 보리가 나중에는 문장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넓혀지지 않는 표현을 한 거죠. 나름대로 그렇게 목 이렇게 잡으면 괜찮아요? 괜찮아? 뭐였지? 괜찮아요. 목 이렇게 잡는 거 보였어요?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네. 그래서 목을 자꾸 이렇게 잡는 게 네.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네. 뭔가 이게 자꾸 목을 잡는데 무슨 대화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또 생각나는 수어가 있어요? 이쁘다? 이쁘다. 요 이쁘다. 그다음에 그 손바닥에 튕기는 거 축구. 네, 맞습니다. 축구. 원래 축구를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축구 그렇게 합니다. 아무 손가락이나 해도 돼요? 네, 손바닥에서? 네. 그럼 축구가 되는 거예요? 네, 축구입니다. 네. 많이 배웠어요. 그럼 영화 찍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촬영이거든요. 촬영이. 이게 촬영이에요? 네, 촬영하는 모습. 카메라처럼 모양이 네, 생겼구나. 네, 촬영하고 싶다. 네. 이게 자꾸 손가락 네, 잡으다 됩니다. 말이야. 네. 촬영하고 싶다.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 네, 네. 밥 먹고 싶다는?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싶다. 네. 어려워. 진짜. 너무 쉽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영화 보면서 보면 이제 보리가 이제 길을 안 들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보면 일반인을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보리 입장에서는 그 듣는 것까지를 좀 포기하면서 가족과 행복해지려고 하는 부분이 좀 되게 참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때 많이 다가왔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좀 더 담고 있는 네. 건지. 사실 이 영화의 출발이
제가 어떤 수어로 공존하는 사회라는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에 이제 그러니까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저 말고 이제 새 아이의 어머님이신데 농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발표하는 이야기 중에 본인의 어렸을 때 소원이 소리를 잃는 것이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농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지금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도 그냥 가볍게 소리를 읽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저분은 이루었네? 약간 이런 생각 이게 시나리오의 시작이었거든요. 아 저분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볼까? 저한테도 되게 신선한 이야기였어가지고 저분의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어떤 가족 구성원이나 이분의 그 소망하는 바와 제가 느꼈던 어렸을 때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는 되지 않을까 해서 시나리오를 다 적게 돼서 지금의 나는 보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디 인터뷰 보니까 김진유 감독님도 나도 소리가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일시적으로 하셨다고. 네, 아까 그 얘기했던 업무 스트레스였을 것 네, 같은데 네. 예를 들면 가볍게 얘기하자면 일요일 날 전 늦잠 정말 잠을 너무 좋아하니까 늦잠을 자고 싶은데 집에 전화 오면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항상 전화가 왔었거든요. 뭔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전화를 받으면 이율이 어떻고 땅을 팔 거냐 뭐 어떨 거냐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한테 하면 제가 뭔 말인지 모르지. 네, 어머니한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나도 안 들어서 이 전화를 내가 안 받을 텐데 아. 이런 상상으로 가벼운 마음에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계속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통역사가 돼야 되니까. 아. 네, 근데 이 통역이라는 게 어머니도 정식 수화를 하고 계시고 저도 정식 수화를 하고 있었으면 조금 더 수월했겠지만 네. 아니잖아요. 어떤 네. 언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깊숙이 네, 대화 맞아요. 지금도 깊숙이 대화를 못 하거든요. 그냥 뭐 간단한 밥을 먹었어 혹은 내일 어디 가 뭐 이 정도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 그 어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힘들 때 뭔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이게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그냥 답답해요. 혼자 뭔가 네. 삭히는 시간들이 더 많았고 그래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성황당이나 그리고 은행나무에 갔잖아요. 800년대. 네. 거기 실제로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냈던 곳이고 네,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게 나는 보리입니다. 네. 진짜 이거 미리 알고 봤으면 진짜 많이 울었겠다, 그죠? 보통 저도 유년기를 끄집어낸 게 45 넘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꼭꼭 숨겨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나의 초라하고 짠한 그런 기억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조금씩 차면서 용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니까 더 건강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 들여다봤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가기 전에 제가 가볍게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한번 더 말씀하시죠. 네, 가볍게 물어볼게요. 이제 그 영화 그 OST처럼 들리는 배경음악 중에 그 기타 소리가 상당히 되게 좀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혹시 기타 그 음악을 별도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 음악은요 지금 현재 강산의 밴드 기타리스트이거든요. 강릉에서 머물고 있고요. 강릉에 러시라는 뮤직바를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근데 그 최만선 음악 기타리스트인데 저를 10년 전에 만났던 분이고 저를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으로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사실 독립 영화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찍었는데 음악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형한테 가는 거죠. 형한테 요구했던 거는 너무 즐겁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슬프지도 않았고 되게 어정쩡한 음악이 난 필요해 라고 했던 요구가 이렇게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음악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감독님을 알기 때문에 음악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영화 하나만 보고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를 심지어 다 안 보시고 그냥 몇 가지 트랙을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랑 너무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너무 잘하니까. 네. 딴딴딴딴 반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영화에서 그래도 또 다른 매 순간 메시지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정우의 마지막에 발차기 그 축구 장면에서 다음 카트로 딱 신이 바뀌면은 준우승도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보통의 영화가 그냥 우승까지 가면 좀 닭살스러운데 준우승이 됐고 그래서 우승보다 좀 더 부족하지만 의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 있고 그 계기 그러니까 매 순간 계기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매 순간 선택이고 계기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녕 이러는 거가 2등으로 살아도 괜찮아. 느낌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출발할 때 저는 영화를 하는 계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되게 정말 단순한 건데 350명 중에 349등을 한 거예요. 사실 뒤에서 2등이네. 네, 뒤에서 2등인데 1등이 보고 싶은데. 네. 350등 했던 친구는 유튜브였어요. 그럼 사실상 꼴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 단순하게 영화나 해볼까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우 얘기 해주셨는데 정우는 정우 또한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저는 영화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영화에 있는 캐릭터들의 삶이 이어진다고 그냥 혼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우도 영화 속에서 현실을 맞닥뜨리고 또 다른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2등과 준우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영화가 빨리 저는 그 해녀랑 서핑하는 남자의 얘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애미 해변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에서 또 충실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면 영화는 언제쯤 들어가실 예정이에요? 내년에 이제 돈을 모아서 모아서 돈이 빨리 모아지면 빨리 찍겠죠, 사실. 그렇죠. 근데 돈이 어디까지 모아야 되는지가 없잖아요. 네, 모이는 데까지 모이면 밥을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그쵸, 네. 탕수육도 먹을 수 있는데 없으면 라면 먹고 해야 되니까 네.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끝나면 스케줄 또 어떻게 되세요? 네, 담보라는 영화 보고 네. 하고 있습니다. 강대기 감독 거? 네네. 네. 왔나요? 강대기 감독이? 맞습니다. 오셨는 것 같아요. 왔어요? 네. 나도 그럼 남아 있어야 돼. 오늘 아니 저는 엊그제까지 이거 이제 사담인데 목이 담이 와가지고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긴급 응급 주사를 맞고 목이 많이 지금 괜찮은 상태인데 내일 폐막식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궁금하시죠? 그래도 또 막 생각나고 하는 장면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 가러 오는 것도 힘들고 영화 보러 오기도 힘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오는 건 더더욱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영화의 감동이라는 게 집에서 TV도 아무리 크다 하지만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조용히 사색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진주 감독님이 저를 먼저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 나눠봤고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양양 갈 때마다 제가 꼭 강릉 갈 때마다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와 계신 분에게 인사만 하시고 네,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 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코다 친구, 그러니까 이제 농부모의 자녀를 코다라고 불러요. Children of Deaf Adult의 약자로 코다라고 부르는데 코다 친구들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뭔가 코다 캠프라는 걸 만들 생각이고 뭔가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10월에 마지막 밤 가수 이용 씨가 제일 노래를 또 많이 들려주는 노래가 또 나와야 되는 시간이기도 한데 깊어간 가을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마스크까지 쓰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영화를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무비 토크 힐링 시네마 김진유 감독님의 나는 보리 토크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